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최근 어느 방송 매체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잦은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어 힘들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는 20대, 30대의 젊은 직원들로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신세대 직장인들의 의식이 기존의 조직 문화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대부분의 구직자가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난 속 구인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퇴사하는 직원들의 퇴사 이유를 물어보면 업무 지적을 받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잦은 야근이 부담스럽다, 복사나 스캔 등의 일이 많아 만족스럽지 않다 등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직장 선배들이 듣기에는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IT 업체의 어떤 신입사원은 회사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나에게 주는 비전도 중요한데 여기에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또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을 많이 했는데 보상도 없고 이렇다 할 설명도 없고 내 건강만 나빠지더라는 게 근무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일에 대한 가치 부여, 가시적인 보상, 자부심 고취 등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라는 책입니다. 책의 부제는 세계 최고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서 찾은 고성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어떻게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선한 내용으로 저는 이 책을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무엇이 성과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을 함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생산성이나 효율성, 높은 인센티브 제도 등을 포함해서 재능이 뛰어난 인재, 충분한 자금력, 시대 상황에 따른 기회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라는 책에서는 조직 문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영 환경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벌써 2년 가까이 겪으면서 미래는 더 불투명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어떤 조건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조직은 새롭게 마주할 그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문화는 무엇인지, 성공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 또 그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문화란 원래 어렴풋하고 불분명한 개념입니다. 저에게 누군가 당신이 속한 조직 문화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딱히 뭐라 표현할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하죠. 이처럼 문화는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문화가
성과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수십 년간 많은 연구가들이 밝혀낸 사실이기도 합니다.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평범한 조직 문화에서는 제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다수의 기업은 기업 내의 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고 모든 조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 문화를 갖춘 기업은 일의 성과도 높다고 하는데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를 6가지 동기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일의 즐거움. 단지 어떤 일을 좋아해서 일을 하는 일 자체가 보상입니다. 두 번째, 일의 의미. 그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겨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일의 성장.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서적 압박감. 자신이 느낄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압박감. 단지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타성. 어제도 이 일을 했으니 오늘도 이 일을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 뿐인 거죠. 이 6가지 동기는 다시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동기, 즐거움, 의미, 성장. 간접 동기, 경제적인 압박감, 정서적인 압박감, 타성입니다. 그렇다면 일에서 즐거움, 의미, 성장, 동기를 찾아내는 직원의 성과가 높을까요?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성에 의해 일하는 직원의 성과가 높을까요? 누구나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접 동기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고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압박감, 경제적인 압박감, 타성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매출을 높이라고 압박을 해도 성과는 잠시뿐이며 지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며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다양한 동기의 스펙트럼에서 2가지 핵심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직접 동기는 대체로 성과를 높이고 간접 동기는 일반적으로 성과를 낮춘다. 두 번째, 동기 요인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결부될수록 성과 역시 높아진다입니다. 직접 동기 중에서도 즐거움 동기는 업무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성과를 내는데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와 비슷하냐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직접 동기가 높고 간접 동기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는 직접 동기가 높은 개인이 만들어내고 이런 개인들이 일을 하는 조직이 성과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하는지 그 이유를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은 더 이상 인센티브가 성과를 이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회사는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경제적인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거나 매출을 압박하는 책찍질입니다. 이러한 간접 동기들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직원들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믿고 이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죠. 월말이나 분기말, 연말이 되면 성과 평가에만 몇 줄을 소비합니다. 훌륭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 훌륭한 인재가 입사 후에 조직 문화로 어떻게 변할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조직에 필요한 것은 간접 동기를 높여 조직을 경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책은 조직의 성과를 위해 리더들이 해야 하는 것은 직접 동기를 높여서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서도 기업 생존의 적응력과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회사의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세대 직장인들의 잦은 이직의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이나 신세대의 나약함이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인센티브나 인사평가 제도로만 사람과 조직을 이끌려고 생각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즐겁게 보람을 느끼며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여러 세대의 직장인이 함께 얼마든지 높은 성과를 내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조직 문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여러 회사들의 예시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